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날씨가 추워지는 이맘때면 늘 수요용 혈액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최근에도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혈소판 헌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늘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강릉 헌혈의 집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꾸준히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을 하는 이들이 어느 때보다 빛납니다. 모든 혈액 성분을 다 뽑는 전혈은 2개월이 지나야 또 헌혈을 할 수 있지만 성분 헌혈은 피를 뽑은 뒤 혈소판이나 혈장만 빼고 적혈구는 다시 넣어줘 보름마다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분 헌혈이 봉사도 자주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혈소판 헌혈을 많이 네, 혈소판 혈장을 많이 해요. 성분 헌혈을. 영동 지역엔 유일하게 강릉에만 헌혈의 집이 있어 불편하지만 삼척에서 늘 함께 헌혈을 하러 오는 부부도 있습니다. 서로 이제 그런 마음이 또 맞으니까 이제 서로 뭔가 공감대도 같이 형성도 되기도 하고 또 어딜 가들 누구한테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최근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헌혈 인구도 크게 줄었습니다. 급기야 A형, O형, AB형 혈액 보유량은 3일치 아래로 떨어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백혈병 환우들이 필요한 혈소판 제제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제 많이 어려운 동절기에 헌혈 참여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보름마다 할 수 있는 성분 헌혈이 무엇보다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분 남짓이면 끝나는 전혈과 달리 혈소판 성분 헌혈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만큼 보람도 더 큽니다. 반복되는 혈액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헌혈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헌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건은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70대 어르신이 몸집만한 폐지와 고철을 들고 고물상으로 들어옵니다. 안전조끼도 외투도 없이 사계절 내내 폐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한 달 버는 돈은 10만 원 남짓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이런 폐지 수집 노인이 전국에 4만 1,80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는 912명이 폐지 수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평균 16만 원을 버는데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의 12%인 1,200원 수준입니다. 그래도 고강도, 저임금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폐지 수집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쏠 거리는 없죠, 뭐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까지가 뭐 돈 10만 원도 안 돼.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정부 대책은 이렇습니다. 이달부터 지자체 합동 전수조사를 거쳐 공공형 노인 일자리로 연계하거나 누락된 복지제도가 있는지 점검해 지원합니다. 계속 폐지를 희망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시장의 사업단에 포함시켜서 최소한 월 38만 원 정도는 보장하도록.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의지입니다. 지난 2019년 폐지 줍는 노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던 강원도. 2년 전 실태 조사까지 했지만 97명으로 정부 조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차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시군별로 지원 규모를 판단하려면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부터가 지금 하늘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각 지자체들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폐지 줍는 노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강원도가 집행한 예산은 고작 200만 원. 올해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강원도가 수년째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동안 다른 지자체들은 낮은 폐지 단가를 예산으로 보전하거나 시장형 일자리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 세입이 49조 원 줄어들자 강원도도 0.8% 증가에 그친 7조 5,8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춘천 MBC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강원도의 예산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합니다. 농업과 복지, 산림 분야의 새 사업을 보니 정부 예산에 따라 사업 규모가 좌우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강원도 농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9%가 늘어난 4,800억 원입니다. 반값 농자재 사업을 확대하고 공익직불금과 농업인수당을 늘리면서 농업소득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반면 농촌유학센터와 농촌축제 지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를 편성해주지 않아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성농업인 건강 정신 향상을 위해서 백신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신규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 예산은 2,060억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비 예산이 2,200억 원 는 반면 자체 사업 예산은 220억 원 줄었습니다. 부모급여는 2배 가까이 오르고 출생아 지원금도 30억 원 늘어나는 등 국비 지원 예산 중심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또 도가 직접 수행하는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이 8억 원 늘어 21억 원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비 감축을 이유로 70% 넘게 삭감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하는 부분들로 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산림 예산도 국비를 중심으로 20%가량 늘어났습니다.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80억 원, 가리왕산 생태복원에 7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산불 진화헬기 임차 비용을 늘렸고 춘천과 인제 지방정원 조성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국고 보조금이 줄어든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 예산은 30%나 줄어들었고 산림 병해충 방제 비용도 같은 이유로 47%가 감소했습니다. 지방정원 쪽하고 그다음에 산불 예방 차원에서 임차헬기 쪽에 이제 도비를 좀 증액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접경지역 외식과 숙식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각각 80%와 54% 줄였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예산도 40%나 감액됐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며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책임자 처벌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단이 노동조합 대표를 표적 삼아 해고했다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은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속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결정이 징계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시설공단과 원주시에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노동자의 생존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존과도 결부된 노동자의 노동할 권리를 말살하려 했던 공단은 지금이라도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해고된 직원과 노동조합은 이번 부당해고가 노동조합 대표자를 겨냥한 표적 징계라며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부당해고된 노조 대표에 이어 또 다른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년간 차량의 GPS를 싹 훑어서 중간중간에 운행하면서 어디 갔는지를 다 훑어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까지도 근무 태만으로 잡아서 징계 사유를 추가합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 당시 이사장과 관계 직원들이 현재 공단에서 근무하지 않아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개선책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설공단은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법적 비용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일반대학 졸업자 10명 가운데 6명은 수도권으로 취업해 전국에서 수도권 취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옥경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지방대 육성법 이후 지역 인재 입학 및 취업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일반대학 졸업자 비율은 강원권이 63.6%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을 나와 해당 권역에 취업한 지역 잔류형은 강원권이 24.1%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지역 대졸자의 수도권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미콘 단가 인상안을 놓고 레미콘 생산업체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지난해 말 주요 시멘트사에서 시멘트 가격을 인상했다며 레미콘 단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건설사는 인건비와 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레미콘 단가마저 인상된다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 원주 등에서 레미콘 단가 인상안을 놓고 갈등 끝에 협상을 벌여 건설 중단 사태가 겨우 해소되는 등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천강 꽁꽁축제 측이 야시장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꽁꽁축제 측은 홈페이지에서 올린 사과문에서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야시장 측의 과도한 가격 책정과 관련해 시정 협의를 했지만 변경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축제 측은 운영본부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축제가 끝날 때까지 입점 업체들의 판매 가격을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서해 5도에서 이뤄진 북한의 포사격 훈련 재개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행정안전부가 마을 방송과 민방위 시설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민방위 심의관의 단장으로 강원도를 비롯해 인천, 경기도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마을 방송의 음질과 대피시설의 안내판 위치, 비상전원 공급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접경 지역에 국비 6억 8천만 원을 지원해 경보시설과 대피시설을 각각 2곳씩 만들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에 강릉에서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이 펼쳐집니다. 모레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을 시작으로 23일 국립현대무용단과 25일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26일 국립합창단의 공연이 열리고 27일 국립오페라단과 강릉시향, 29일 한예종 전통예술원, 31일 국립달래단의 공연이 잇따라 무대에 오릅니다. 강원도가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파견 공무원들의 시간의 수당 지급을 현실화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무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수당을 인정받지 못해 파견 공무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초과 근무 수당 상한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루 수당 지급이 4시간만 가능한 파견 공무원들에게는 올림픽이 끝난 뒤 대체 휴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사 직군과 운동부 지도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들이 돌봄 급식 등 교육복지를 내세우며
강사 직군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다며 하루속히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TF회의를 가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도 비정규직일 뿐이고 임용고시나 교육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무기계약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강원교사 노조도 함께 손잡고 전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인제군이 65세 이상 버스 요금 무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제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 복지 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1959년생 어르신들은 생일 이후부터 복지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소지자는 인제군 시내버스를 월 3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지킴이가 추가로 배치됩니다. 강원도는 어제 태백 황지 자유시장에서 화재 알림이 울리면서 야간 순찰을 하던 지킴이의 초동 대처로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며 전통시장 지킴이를 작년 140명에서 올해 147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지킴이는 월 271만 원을 지급받는 상근직으로 63개 전통시장 가운데 53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평창 산간 지방에서 발달한 전통소리 평창 아라리가 강원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창 아라리는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을 배경으로 아라리의 원초적인 모습을 잘 담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